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왔어요? 자, 그 다음 해볼 것은 아이고. 자, 그 다음 할게 5챕터 상전이. 하나, 둘, 셋, 넷. 주영아, 나 잘 보여요? 우리 주영이 왔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 동석이도 잘 보이죠? 그래. 자, 자, 보자. 현재도 잘 보이죠? 좋아. 자, 그 다음 10장에서 해볼게. 바로 상전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그 우리말로는 저렇게 쓰는데 원래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phase transi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트랜스. 자, 저 트랜스라는 어근은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뜻이라고 했죠? 저 어근 자체의 뜻이 있어요. 트랜스라는 말은 항상 뭔가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사용하는 어근입니다. 왔다 갔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서 왜 대중교통 용어로 뭐라고? 대중교통.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뭐 전철, 버스 이런 거 트랜스포트, 매스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때도 트랜스 쓰고. 그다음 성이 왔다 갔다. 성이 왔다 갔다. 여기서 남성, 여성이 왔다 갔다. 바로 트랜스젠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영어에서 뭔가가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갔다 변할 때 그때 이제 저런 어근을 쓰는 거예요. 이 앞에 붙은 이 phase 얘는 이제 뭐냐면은 상태. 사실 상태는 우리가 그 평소에 인식하지 못할 상태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상태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얘들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 사이의 모습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말이 좀 어려워서 뿐이지 우리는 평소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을 얼려서 얼음을 만든다거나 뭐 끓여서 수증기로 만든다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상전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다양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에 있는 뭐 그림 13 보시면 그 뭐 여러 가지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막 그 이상한 단어들 많거든요. 뭐 컨덴세이션, 뭐 서블리메이션, 디포지션, 뭐 멜팅, 프리징,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이런 변화 과정들을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상전이 중에서 가장 극적이랄까?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뭘까요? 어떤 변화가 굉장히 눈에 아주 극적으로 확 띄게 될까요? 바로 기체와 액체 사이의 응축 과정.
이게 사실은 사람 눈에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보이게 돼요. 왜일까요? 사실은 뭐 고체, 액체 뭐 이런 변화들도 사실은 재밌는 변화긴 하지만 그 어떤 변화보다도 가장 눈에 확실하게 띄는 변화는 바로 저 기체와 액체 사이에서의 변화가 가장 눈에 흔하게 띄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버루버루버루버 여기에서 큰 부피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큰 부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기체가 부피가 커요? 액체가 부피가 커요? 기체가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체가 큰 부피를 가지고 있다가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확 쭈그러든다고. 이때 몇 배 정도 쭈그러들죠? 기체가 액체가 될 때 부피가 몇 배 정도로 줄죠? 기억이 안 나는군요. 1000분의 1, 만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1000분의 1에서 만분의 1 정도로 기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확 줄어들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 변화가 있겠지만 사람 눈에 굉장히 극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응축 과정이어서요. 지금 여기선 이산화탄소의 기체와 액체 사이 응축 과정으로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말이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보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실험 데이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교재 그림 19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19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은 걸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의 의미가 뭔지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심지어 화학 강사라는 사람들도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강사들한테 이거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수업을 하면서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라서 이 그래프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우선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우선 자, 누구에 대해서 실험했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하겠죠? 이산화탄소에 대한 실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 그래프가 이압 해갖고 Y축이 우선 압력입니다. 그리고 X축은 부피입니다. 근데 이제 부피는 부피인데 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에는 그냥 부피는 아니고 VM 몰 부피입니다. 당연히 기체의 몰수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부피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몰수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부피는 이제 고려하기면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이제 1몰을 기준으로 부피 변화를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뭐 맞냐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그 실험 결과가 우선 이렇게 되어 하나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이때 여기서 첫 번째는 25도씨 25도씨 자, 그럼 이 실험 데이터 25도씨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실험 데이터 한 다음에 at 등온 과정. 미안. 20도씨. 데이터 20도씨라고 돼 있어서 20도씨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20도냐, 21도냐, 22도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실험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가 20도씨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20도씨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이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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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목이 물었나? 여기, 좀 밑에서 그릴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A, B, C, D, E, F. 자, 이렇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뭐냐? 관련된 이 실험과 관련된 우선 첫 번째 실험 장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실험을 하려면 실험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화학이 됐건 물리학이 됐건 항상 자연과학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모든 개념은 실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논리가 실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모르면 지금 배우는 공부의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어떤 데이터가 얻어지면 이게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어떤 실험 장치로 세팅을 한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에이옷, 에이옷. 자, 보아하니 뭡니까? 피스톤. 자, 피스톤은 당연히 열린 그릇, 닫힌 그릇. 대표적인 닫힌 그릇,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피스톤의 이게 격벽이 짜자자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있을 거고요. 자, 이때 맨 처음 이 피스톤의 위치를 A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CO2를 집어넣고 그 다음 편리상 여기에다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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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열선을 세팅했다고 칩시다. 자, 열선을 세팅했다는 얘기는 뭐 심각하게 가열하겠다 뭐 이게 아니고요. 저 상태에서 얘가 온도 어떻게? 온도를 20도씨로 고정하는 등온 장치를 여기에 세팅했다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옆에 저렇게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피스톤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A다, B다, C다, D다, E다, F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놈의 피스톤을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B, C, D, E, 뭐 F. 아시겠죠? 이렇게 되도록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 피스톤을 쑥 한번 밀어 넣어 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 실험 데이터가 이 실험 장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저 데이터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뭐만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이 각각의 A, B, C, D, E, F가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지. 자, 우선 첫 번째 1. 상태 A.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전체 실험 과정 중 가장 일종의 저압 조건인 상황을 상태 A라고 둔 거예요. 자, A가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는 가장 저압 조건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그 Y축의 압력이니까 뭐 고압, 저압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압이다. 그럼 이게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저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올려드린 기체 강의를 잘 보셔야 하는데 바로 가장 저합 조건이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죠. 자,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CO2는 당연히 실제 기체예요, 이상 기체예요? 자, CO2라고 하는 건 실제 기체예요, 이상 기체예요? 무조건 실제 기체, 아시겠죠? 자, 사실 이 세상에 이상 기체는 있어, 없어? 이상 기체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CO2는 무조건 실제 기체. 그런데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저합 조건에서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체 강의를 보시면 왜 그런지에 대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해 뒀으니까 반드시 살피도록 하시고요. 어쨌거나 이상 기체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는 요 A 근처 조건에서는 어떻게 된다? PVM equal RT 요거를 잘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PVM은 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PVM은 nRT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저 A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바깥쪽에 이 압력이 낮아서 피스톤이 지금 아주 고압이 아닌가 저압으로 살짝만 막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여기 CO2가 마치 이상기체와 같은 행동을 잘 보이는 조건일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태 B. 자, 상태 B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드디어 고압 조건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온도가 20도씨로 유지되어 있는데 부피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등온 조건에서 부피가 줄어. 그럼 내부 압력은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 압력은 무조건 증가하지. 그게 실제 기체건 이상 기체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기체 분자 간 거리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지. 바로 분자 간 인력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A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압이고 기체 분자가 충분히 머니까 인력이 잘 나타날 리가 없겠지만 피스톤이 압축을 해 나가면서 기체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보면은 분자들 사이 인력도 이제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B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피스톤을 밀어넣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바로 C, D, E 과정. 이게 사실은 이 실험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실험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고 지금 현재 온도가 20도시면 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데이터 이거.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수학적으로도 보자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금 불연소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수학자들이 이런 함수 좋아해 싫어해? 아주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이 되고 미분 적분, 그러니까 미분 적분은 되지만 미분이 곤란해지는 이런 점들이 이상하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아주 독특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이 얼마냐면 바로 60기압 되겠습니다. 실험을 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고 그리고 온도가 20도씨라면 저기가 60기압이다. 자, 60기압이 된다는 건 뭐 그냥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뭐 제가 저렇다는 거니까 뭐 실험 데이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이 독특한 이 데이터의 변화율을 보여주는 이 구간.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자, 얘는 바로 뭐냐면
동일 압력 조건에서 어떻게? 부피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건데, 자 봐요. A에서 B로 진입할 때 압력이 증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내가 이제 피스톤을 부여잡고 이거 미는 거예요. 밀면 딱 부여잡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처음에 저압 조건이 한 뭐 0.5기압으로 있다가 내가 1기압, 2기압, 3기압에서 힘을 더 주면 더 줄수록 피스톤이 안으로 쭉쭉쭉 들어가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상해 당연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힘을 더 줄수록 더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게 묘하게도 내가 58, 59 해가지고 60기압에 돌입하게 되면 내가 60에서 힘을 더 주지 않더라도 피스톤이 알아서 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 실험을 하면 저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뭔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 거지. 재현아, 잘 보여요? 잘 들리죠? 동석후도 잘 보이죠? 안 끊기죠? 좋아, 좋아. 그래, 그래. 그래. 재현이는 어디 갔어요? 재현이 없어졌는데? 재현이 틀어만 놓고 안 듣는 거 아니야? 재현이가 답이 없는데요? 그래? 재현이 어디 갔지? 그래. 자, 하여튼 보자. 그러면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뭔 일이 벌어진 것이냐? 바로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기체가 이렇게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과정을 그걸 한자말로 뭐라고 하죠? 바로 저기서 응축이라고 했죠. 영어 표현으로는 컨덴세이션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앞서 내가 뭐라고 슬쩍 얘기했었냐면 이 액체가 기체 부피의 뭐라고? 만분의 1에서 천분의 1 수준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가 돼버리면 부피가 그 변하는 양만큼 부피가 천분의 1에서 만분의 1로 쭉쭉쭉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정 압력을 유지해도 상태 변화가 돼버리면 부피가 갑자기 슉슉슉 하고 불연속적으로 변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피스톤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실제 기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피스톤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도 부피가 훅 줄어드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저기에 있는 C, D, E 각각에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첫 번째 1 상태 C. 자, 상태 C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피스톤이 외부 압력 60기압 그리고 현재 온도 20도씨 인데 여기가 위치 C였던 거야. 여기가 이제 B였고 만약에 위치 A였다면 피스톤을 뒤에 C 위치 이렇게 밀어 넣은 거지. 목이 물었어. 목이 진짜 난 진짜 자연주의자인데 모기는 진짜 멸종시키고 싶어 진짜. 정말 알겠죠? 모기 너무 싫어. 모기 진짜. 모기 때문에 사람이 1년에 40만 명씩 죽는단 말이에요. 왜 모르죠? 저기 뜨고
저거 여기 먹어. 아니 그냥 먹어. 아니, 잡어. 저 간지러워. 그 말라리아라는 병 있죠? 그것 때문에 모기에 물려가지고 사람이 1년에 40만 명씩 죽어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모기 멸종시키려고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미치겠다 진짜. 근데 과연 멸종시키는 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가 아직도 이렇게 갑론을박. 모기는 없어지겠지만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거죠. 네, 하여튼 anyway. 자 어쨌건 그래서 A에서 B, C로 이게 압축을 시킨 건데 드디어 C에 도달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응축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응축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이 안은 대부분이 CO2 가스인데 예를 들어 요런 구석탱이에 뭐 이렇게 뭐가 반짝하고 이렇게 물기가 살짝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요 C 상태가 뭐냐면 저기 뭐가 물기가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액체가 돼 버리면 사실은 순물질이 상태 변화를 할 때 액체의 색깔은 다 투명하기 때문에 여기 물 투명한 거나 이런 물질 투명한 거나 육안으로 볼 때는 뭐 구분이 안 돼요. 그 안에 뭔가 물기가 있나 해서 뭐가 반짝하게 생기는,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 요 상태 C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더 압축이 돼서 D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A. 자, 여기서는 자, 여기가 D, C, B, A. 그러면 현재 온도 20도씨라고 했을 때요. 이 온도 조건에서 상태 D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응축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 이압 경계가 생기고 바로 CO2 리퀴드와 CO2 가스가 각각 눈에 보일 정도로 충분히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상태의 D가 된다는 얘기죠. 즉 피스톤을 밀어 넣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응축이 진행이 될 테니까 액체상의 양은 점점점 많아지고 증기상의 양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내 눈에 이렇게 좀 물도 보이고 빈 공간도 보이고,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상태의 D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 이제 세 번째 상태 E. 이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외부 압력 유식기압 현재 온도 20도씨에서 여기가 E 위치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냐면 상태에는 이제 응축이 거의 완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대부분 액체인 거예요. 이산화탄소 액체. 근데 여기에 요 끄트머리에 뭐가 이렇게 볼록 이렇게 극소량 증기가 남아있는 이런 상황.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상태 E다. 그래서
C, D, E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완결되고 있는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퀴즈. 목이. 퀴즈고 자시고 아니 목이. 목이. 오늘 모기약하고 오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원래 항상 그거 이게 몸에 달고 다니는 모기약이 있거든요. 고무줄 같이 생긴 건데 인데 안 갖고 왔어. 미치겠다. 목이 너무 싫어. 자, 퀴즈. 20도씨에서 요 이산화탄소의 증기압은 얼마일까요? 자, 저 실험적 상황을 눈여겨보신 다음에 저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20도씨에서 이산화탄소의 증기압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일까요? 얼마다? 바로 60기압인 거예요. 자, 왜 이게 이산화탄소의 증기압이 20도씨에서 60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증기압의 정의가 있죠. 증기압 정의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액체와 증기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공존. 그럴 때 내 외부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60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증기의 압력도 뭐가 되는 거예요? 60기압이 되는 거죠. 즉 CDE 구간에서 이런 걸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60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20도씨에서의 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해당 물질의.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소개한 이 실험 장치, 피스톤에 열선을 감고 뭔가를 놓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실험 장치, 이것의 의미가 뭐다? 바로 온도에 대한 증기압 측정 장치인 거예요. 지금 20도씨로 고정되어 있다면 20도씨로 고정된 상태에서 저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증기압을 측정하는 장치가 그게 바로 이렇게 생긴 실험 장치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하시고, 사실은 이 장치가 다음 챕터인 상태 변화를 이제 뭐냐면은 그래프로 표현한 그 상도표, 그 상도표를 어떤 그 뭐냐면은 그려내는 실험 장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하튼 이 피스톤으로부터 특정 온도에서 그 어떤 물질의 증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저 피스톤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상태 F에 도달하였어요. 피스톤을 왁 밀어가지고 상태 F가 된 거야. 그럼 여기선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상태 F? 자, CDE, DE, 이거 이후에 더 고압 상태가 F잖아요. 그럼 F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1, 리퀴드, 요 액체 상태의 압축 과정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액체 상태의 압축 과정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액체는 기본적으로 압축이 잘 돼요, 압축이 잘 안 돼요. 이미 액체나 고체라고 하는 건 응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서 응축이 잘 안 됩니다. 부피가 잘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액체 상태의 저 F는 어떻게 된다? 매우 고압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부피 변화가 크다 작다? 부피 변화가 작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매우 급하게 나타날 겁니다. 뭐 되는지 아시겠죠? 알죠? 이 사실을 쿡쿡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F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팍 치솟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팍 치솟는다는 얘기는 부피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압력이 팍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액체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팍,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팍, 그렇죠? 여기 해봐, 팍, 그렇지, 이렇게 된다. 좋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이요. 자, 요 주어진 20도씨, 뭐 꼭 20도씨라기보다는 어떤 등원 조건에서 압력에 따른 존재하는 상태들을 구분할 수 있다 라는 걸 저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 A부터 해서 요 C 요 조건에서는 요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예를 들면 요 영역에서는 뭐가 관찰되는 거예요? 요 조건에서는 이 피스톤 안에 뭐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gas 이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C에서 E 여기서는 내 눈에 뭐가 관찰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 CD 조건에서는 내 눈에 어떤 상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공존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가 이 점을 넘어서 F, 이 이후의 영역에서는 내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요 영역 조건에서는 액체가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막 이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실험 장비를 보여주고 색깔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실험 조건에서는 내가 기체로 관찰되고 있는 상황을 그린 거며 여기에서는 기체하고 액체가 콩촌 아시겠죠? 콩촌. 그리고 여기서는 액체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뭐 많이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때 여기서 또 뭘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요 그림은 이제 눈에 충분히 익었죠? 요 그림 지울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5.2 온도를 달리하여
실험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아까 그 뭐야 피스톤에 에어컨 달아놨다며. 그럼 에어컨을 좀 더 뜨겁게 할 수도 있고 더 차갑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실험한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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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실험했더니 대략 뭐 이업 해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각각의 온도를 뭐 편의상 이쪽은 뭐 한 25도, 이쪽은 한 15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막 달라지면 저런 식으로 실험 데이터가 나올 거고 저기 위에다가 이제 덧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원리로 여기에 의미가 뭐겠어요? 이렇게 일정하게 부피가 뭐냐면은 그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확 줄어드는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때 온도가 15도라면 여기가 바로 15도씨에서의 증기압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일정한 압력 구간이 나타나면 그때 온도가 만약 25도씨라고 했을 경우 여기가 바로 그럼 지금 당장 데이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5도씨에서의 증기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1. 오호!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기압도 뭐하다? 증가하는구나. 요걸 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지. 우선 이게 우선 딱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실험에서 그런 거야, 그렇죠? 실험에서 그런 거니까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다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로 기체가 보이는 거, 공존하는 거, 액체가 보이는 거, 알겠죠? 그것을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한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 확실히 순물질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커지는데 그걸 지금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가 응축을 시작하는 부피 조건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가 어떤 점이었어요? 여기. 여기가 바로 증기 상태에서 액체로 돌입하는, 증기에서 액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액체가 반짝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증기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시작되는 그 부피의 시작점이 보시다시피 요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 할수록? 온도가 증가할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체가 응축을 시작하는 부피 조건이 점점 감소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고온 조건일수록 분자는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맞아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같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응축이 되려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더 큰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뭔 말이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뭐를 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죠. 맞아요? 근데 지금 고온 조건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억수로 크대. 근데 언제 응축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엉겨서 모여 있으면서 액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엉겨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가 될 때 상태 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가 큰 값을 갖는데 이걸 어떻게 음수로 만들어? 얘가 더 큰 음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이 분자 간 거리가 아주 가까워서 어떻게 된다? 인력이 크게 나타나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우려면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가 커져야 되겠어요? 그릇의 부피가 작아져야 되겠어요? 그릇의 부피가 작아져야 분자 간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액체로 돌입하는 그 부피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피가 줄어야 기체 분자 간 충분한 인력이 나타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점이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점 부피가 줄어든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이 완결된 후 액체상 부피가 커지네요. 자, 응축이 완결됐다. 그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응축 시작, 응축 진액, 응축 완결. 그 응축이 완결됐을 때 부피가
요건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액체상의 부피가 액체상의 부피가 지금 보시다시피 액체상의 부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응축에 돌입하는 기체상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얘는 응축이 완결된 액체상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건 왜 저럴까요? 저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저건 왜일까요? 역형아. 좋아. 몰라. 동서 크? 저 왜 저럴까요? 이건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답! 아네, 알면서, 응? 자, 뭐냐. 여러분, 물리 시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바로, 열, 팽창, 계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왜 뭐 열팽창 계수 하면서 막 나오는 게 뭐 그거 있잖아. 그 여름에 선로 길이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서 왜 여름에 뜨거울 때는 막 선로가 엿가락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막 겨울에 추우면 줄어들고 뭐 이래서 뭐 철로를 중간중간에 좀 잘라서 공간을 둔다는 등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소재과학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열팽창 계수가 굉장히 작은 소재로 이제 철로를 만들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중간에 뚝뚝 끊기는 게 좀 덜하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그거 막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 알죠? 자, 뭔 말이냐? 이거야. 고온 조건일수록 뭐 물질 내 진동이 많아져서 단위 부피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뭐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를 떠나서 액체건 기체건 고체건 누구나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축이 완결된 후 액체상의 부피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응축 완결됐을 때 부피가 약간씩 온도에 따라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얘들아, 내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얘들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들려? 오케이. 중간에 끊겼나요? 끊기진 않았죠? 오케이. 네. 지금 여기 배터리가 깐닥깐닥 해가지고요.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 시작할게요. 네. 오케이. 됐다. 환식 갔다 오세요. 끊었다 갑니다. 배터리 때문에. 네.